냉천피 시대를 꿈꾸며 야심차게 시작한 2024년 증시. 하지만 결국 연초 수준도 지키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025년 역시 변동성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투자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김영구, 김진, 이동우,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올해 주식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수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처럼 비상하는 국내 증시를 기대했지만 대대외적으로 몰아친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 한 해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증시 상반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1월 2일 2645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7월 2891선까지 상승하면서 한때 3000포인트를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월에는 블랙 먼데이로 코스피는 2400선까지 밀렸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회복이 되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로 12월 코스피가 연저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초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2024년 8%가량 뒷걸음질 치면서 아쉽게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주식은 존재하는 법이죠. 올해 최고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요. 일진전기, 대원전선, 호성중공업 등이 10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300% 이상의 놀라운 주가 상승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을 수익으로 웃게 만들어줄까요? 2025년 증시 전망과 대응책 5스타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이라고 한 해를 정리하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 역시 예기치 못한 이슈들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올해 상반기는 그나마 해볼 만한 장세, 상승 장세가 이어졌던 상황에 비해서 하반기는 하락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3,000개 종목들 중에서 한 2,500개 종목들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국내 장세가 힘들어지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또 해외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의 붐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더 찌그러드는 이런 양상을 만들어냈던 게 후반기의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이동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연말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연초부터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고 강조를 해드렸던 바이오 제약주들로 인해서 큰 수익률로 인해서 극대화를 좀 수익률을 잘 선방을 했던 모습이었고 연말에 이제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금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힘든 장세 잘 이겨내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이슈들로 주식시장 끊임없이 출렁였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슈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증시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김영구 대표님이 이 중에서 먼저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시죠. 저는 씁쓸했던 키워드인 세계 꼴찌를 골라보겠습니다. 세계 꼴찌 키워드 선택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낮은 수익률로 올해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면서 해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투자자들도 많았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가 세계 꼴찌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총상의 트로이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시총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23% 이상, 그리고 26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무려 200% 이상 상승하는 등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2대 축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시총 1위인 그 삼성전자가 연간 31% 마이너스죠. 그리고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9% 이상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하락률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외국인의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500원대 환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강달러 압박이 형성된 그런 환경에서 윤석열 탄핵 이슈에 따른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도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로 이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초기에 이제 국내 리더십이 이제 부재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00원대 진입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분기 트럼프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또 윤석열 국내 탄핵 심판 추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반응하는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증시는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새해에는 꼴찌의 반란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도달하지 못했던 코스피 3,000선, 내년에는 3,000피 시대를 맞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박세권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해 증시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동우 대표님 환율 안정 시에 증시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김영구 대표님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이 안정된다. 김준 대표님은 실적주 중심의 반등이 예상된다. 허인남 대표님은 당분간 코스피가 부진함으로 중소형주 집중 매매가 필요하다. 김영구 대표님은 결국 반등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4년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사실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장에서 하반기에만 내답한 물량이 21조 원입니다. 수급이 불안했던 만큼 주가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탄핵 정국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하고는 틀리게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밸류업도 난항을 겪고 있고 증시 부양책도 나오지 않고 당파 싸움은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라 결국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야 이제는 한국 시장이 싸니까는 매수를 해야 돼라는 이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힘든 상태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시작하느냐 요것만 먼저 체크를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이제 환율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 수급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 꼴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이제 근접한 저평가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외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높은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의 급한 매수세를 외국인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1,480원 이상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연기금에서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연기금의 투자 이익으로 인해서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서 환율 하락 효과가 나온다면 국내 시장 유입도 외국인 쪽에서는 충분히 유입되면서 연초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이번에는 김진 대표님이 하나 좀 선정해 주시죠. 네, 저는 올해 그 투자자들을 울렸던 키워드죠. 바로 삼성전자의 굴욕 선택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굴욕 키워드를 선택해 주셨는데 올해 대장주 삼성전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 역시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실패를 했어요. 안이한 대응이 제일 원인이 되겠고요. 그 관리 부실 때문에 결국 첫 번째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자리를 내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혁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따라잡지 못했죠.
또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그나마 마지막 수를 썼던 게 10조 원 그 자사주 매수였는데요. 그나마 겨우 오만전자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명목밖에 안 됐던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오만전자도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야만 하고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가 납품을 갖다가 1분기에는 이번 그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게 뒤로 밀렸거든요. 그 1분기에는 HBM을 갖다 납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TSMC의 부분을 좀 빼앗아 오는 효과를 갖다 보여줘야 될 겁니다. 주가상으로는 분명히 바닥에 와 있으나 아직도 변동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 매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이 손실을 기록 중이실 것 같고 새해 새롭게 투자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당분간 관망, 긴 호흡으로 관망, HBM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당분간 박스권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당분간 좀 상승 추세 전환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네. 결국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제 결정짓는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팔자세도 이제 계속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추격에 대한 의구심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 당분간 박스권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고 이제 횡보를 통해서 이제 하단 지지력을 이제 확인한 뒤에 좀 새로운 모멘텀, 반등의 모멘텀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해 반도체 섹터 전반이 부진할까요? 주도주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트럼프 2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부진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 반도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요. 이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64.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업황 PSI가 75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부터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 선점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 그리고 AI 투자 확대 및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확대 지속과 함께 슈퍼컴용, 그리고 차량용 HBM, 그리고 브로드컴의 맞춤형 HBM 신수요 발생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역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성공적인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브로드컴의 최근 급등이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간 매수세가 확대되어서 최근 브로드컴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연초에 있을 가장 큰 행사인 CES에서 AI 확장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설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등의 업체로 지금 매수 물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SMC 향 이제 에이징 랜드나 뭐 이런 쪽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반면에 삼성전자 향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나 넥스트칩 이런 쪽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혹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네, 일단 유리기판 쪽이나 HBM 섹터를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HBM 섹터 중에서도 PSK 홀딩스요. 이 종목은 과거 2024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도 낙폭과대 속에서도 아주 나홀로 펄펄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4분기 매출액이 한 704억 원, 한 95% 정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8% 정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 성장 동력 또한 굉장히 좋거든요. HBM 패키징 쪽으로 생산력 추정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역시 보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을 해서 충분히 5만 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동호 대표님이 좀 키워드를 선정해 주시죠. 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아, 트럼프 트레이드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양한 섹터가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펼쳤죠. 네, 아무래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가장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중국 제재 강화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에 협업 요청까지 하게 되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성광밴드, 하나엔진 등이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탈피함에 따라서 나라별로 이제 블록화가 심화될 것을 대비한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방산주인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등이 10월까지 연중 강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관련해서도 언급되었고 SY 스틸텍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등이 하반기에만 벌써 100% 이상이 강세를 좀 나왔고요. 이외에도 2기 행정부 구성에서 정책이 가늠되면서 가상화폐,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등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향후 친기업 정책의 행보에 시장은 아마 화답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혜주가 있으면 반대로 피해주도 있는 법이죠. 특히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데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내년에도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한 이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이제 또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좀 우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보조금 혜택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23년도 정도의 수준이고 또 소폭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내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부분인데 이제 1년 넘게 하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얼마나 바뀌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역시 또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가 또 체크하는 그런 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해 트럼프 최대 수혜주가 될 핵심 섹터는 뭐가 될까요? 네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조선, AI 관련주, 자율주행입니다. 김진 대표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조선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두 섹터에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혹시 주목하는 기대주 있으세요? 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요. 네.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그 대장주로서 회사의 핵심 제품인 데크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공사 기간의 단축 그리고 공사비 절감, 안전사고 감소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후에 빠른 재건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 쪽은요. 하나오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LNG 운반선하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 조선사입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K조선업과의 협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은 이제 AI 전력주가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자체가 한 6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력 선비를 갖다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그것이 바로 전선주들과 연결이 되면서 AI 전력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다시 좋은 점은 뭐냐면 AI 전력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폭락을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 이제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로 자율주행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현 국내 증시 구간에서 유일하게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이제
머스크의 입각 등 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연간 배치 한도를 자동차 업체당 2,500대에서 1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운전자가 필히 착석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퓨런티어라든가 SOS랩 등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허인남 대표님이 마지막 키워드를 좀 선정해 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 뜨거웠던 AI 순환매를 선택하겠습니다. AI 순환매 키워드 선택해 주셨는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AI 열풍 정말 뜨거웠죠. AI 반도체에서 뭐 전력기기, 소프트웨어 관련주까지 다양한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AI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또한 그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P소프트라든지 한국과 컴퓨터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또한 그 전력 설비 전선 이 섹터도요. AI 전력 수요 폭증 그리고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등으로 인해서 올해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00%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인데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차 내년에도 재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역시 또 AI 관련주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올해 좀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 있으세요? 뭐 상반기에도 이제 큰 수익이 났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15,000원 이하에서 공개 추천을 드린 후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드렸고 MS AI 서비스인 페르소단 AI가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사업성이나 AI 확장성까지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공개 추천하면서 아래서 드렸던 분들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올해 주도 테마죠. AI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새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에 집중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점을 핵심 테마 네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양자 컴퓨팅, 그리고 김진 대표님 머스크 트레이드, 그리고 김영구 대표님 조선, 허인남 대표님은 로봇 선택해 주셨는데 김영구 대표님 조선 섹터 보시네요.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실적들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그 초대형주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낙폭과대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갖다 보셔야 될 텐데 조선업종 중에서도 하나그룹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이 세 종목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진 대표님은 새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에 좀 집중하시나 보네요. 네. 예. 1월 20일에 트럼프 위기가 출범하죠. 예. 임기 첫 해에 여전히 그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 트레이드, 즉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 섹터들을 선점해서 순환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테마? 양자 컴퓨팅 새해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구글에 이어서 이제 IBM까지 이제 그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시각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셋 출시와 함께 양자 컴퓨터 시장이 좀 불씨를 붙였다면 양대 산맥인 IBM 역시 양자 컴퓨팅인 퀸텀 이글 그리고 퀸텀 시스템 2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퀸텀 이글이 윌로우의 72큐피트보다도 높은 127큐피트로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양자 컴퓨팅 선점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10년 만에 IBM도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크게 높였고 1월 CES에서 일부 공개가 된다면 양자 컴퓨팅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핵심 테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 새해 핫 테마로 로봇이요. 네, 앞서 그 자율주행을 강조드렸는데 이제 자율주행과 같이 이제 움직일 섹터가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주 테마 시작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랩, 그 사이버캣
캡의 공개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년 1월 열리는 그 CES 이벤트 모멘텀도 이제 기대가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올해 연초에 움직였었던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누르메카 등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또 시장 이런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이제 신규 새내기인 클로봇 등도 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로봇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필승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2024년 수익에 목말랐던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종목 선별에 더욱 집중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의 대결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혜남 대표와 묵직한 한방의 소유자 이동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에 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과연 어떻게 갈리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평소 두 분은 서로의 투자 스타일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뭐 일단은 주도주 논리에 맞춰서 반복 매매로 큰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뭐 묵직한 한방의 소유자라는 필명답게 네. 좀 좋은 종목들 또 매집주들을 크게 좀 수익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업종 내 대표주들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대결, 조선업종의 대표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올해 부진했던 시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업종 조선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내년에도 순항이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선주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기대심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조선중공업의 전체 업황이 호실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미국 조선업과의 협업 그리고 최근 인도 쪽에서도 이제 상선을 요청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고조가 되었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에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제 달러 대금을 받는 시점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추가로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 볼까요?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100% 이상 상승하면서 조선 섹터 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한화오션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연말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만약 둘 중 하나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의 의견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시작부터 두 분의 의견이 통했습니다. 모두 한화오션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네, 우선 이제 두 종목의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모멘텀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선박법 발의 소식이 동맹국인 한국에 이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미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이 이제 그 체결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이제 추세상 긍정적인 부분이 좀 한화오션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38,000원부터 이제 4만 원인 박스권 상단까지의 이제 그 1차 반등 시세가 이제 완료된 타점입니다. 45,0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신고가 추세도 예상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지수 안정만 이루어진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본격적인 또 파동상의 3파동 시세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하나오션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새해 하나오션 주가의 쾌속 순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죠. 전력기기 대표주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입니다. 올해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400%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 주가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15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연초에 전력기기주를 매수했다면 연말이 훈훈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네, 또 다음 구간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우선 네. 첫 번째로 이제 모멘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의 모멘텀이 좀 풍부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내용인데 첨단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이제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 전력망 교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직면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이제 고전력 수요까지 이제 증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이제 높은 단가도 유지하고 있는 또 장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12월 국내 증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고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쪽이 역시 이런 전력 관련주입니다. 일진전기,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산일전기 등이 탑픽 종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모두 올해 놀라운 주가 상승률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과연 새해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로 일진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일진전기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전까지는 이제 초고압 변압 전기를 만들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만 이제 매출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소형 변압기를 만들던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등이 매출재가 좋아지면서 소형 변압기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세가 빨라질 전망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일진전기는 이미 영업이익률로는 23년에 11.6%에서 24년 20.8%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증설로 인해서 25년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소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26년도에는 4천억 규모의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빨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허인남 대표님께서도 일진전기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추세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상승 1파동의 시세를 준 후 이제 하반기 지수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스권의 견고한 조정 2파동을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12월 이제 기간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인 그러니까 전고점이 28,000원부터 이제 3만 원까지 1차 이제 반등 시세를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결국 역시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큰 3파동 시세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7,000원부터 이제 25,000원까지의 이제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면 신규 매수와 비중 재확대도 이제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의 대결인데요. 올해는 대장주들의 선전 속에서 바이오주가 오랜 부진을 딛고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이제 그 바이오도 이제 그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이제 올해 6월, 7월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섹터별 순환매 관점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좀 주도 섹터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수급의 대안처 역할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연말에는 다시 한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인플레 우려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 좀 조정을 주었고 여기에는 또 여름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성격의 이제 조정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역시 지수가 진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움직일 핵심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해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포트에 담는 게 좋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이동우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무게감을 뒀습니다. 미국의 약값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중간 브로커의 역할이 이제 약해지고 CDMO 시장 개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글로벌 의약품 순위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가 10위권 내에서 4개나 차지할 정도로 최근 다이어트 신약에 대한 공급 부작 현상이 CDMO 수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내년 4월 목표로 한 5공장 완공 시에 전 세계 1위 공급 능력을 확보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허인남 대표님께서는 알테오젠을 선택해 주셨는데 최근 쉬어가고 있지만 올해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내년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이제 이동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인 좀 안정적인 그 수급 형태의 종목군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또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메리트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는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SC 형태로 바꾸는 이제 기술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매출 1등 의약품인 키트로다를 파는 머크의 기술 이전한 부분도 알테오젠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11월 조정 후에 30만 원 부근까지 이제 조정 후 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이제 하단 지지력을 다지는 이제 횡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 시세가 주어진다면 34만 5천 원 돌파 시에 이제 상승 추세 재전환이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대결 바로 만나볼까요? 엔터 대표주 하이브와 JYP 엔터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4분기 들어서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4분기는 엔터업계의 성수기로 통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일단 대형 수출주인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와 연관성이 낮은 엔터 그리고 미디어, 게임 등에서 무형 상품에서 이제 기회를 찾게 되면서 엔터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JYP가 4분기에만 75% 상승, 그리고 YG엔터가 65%가량, 그리고 SM은 이제 50%, 그리고 하이브는 35%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도 가장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해에는 엔터주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엔터 대장주 하이브와 JYP 엔터 가운데 더 화려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바로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 JYP 엔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새해 JYP 엔터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엔터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이제 성장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이후 한 번도 이제 역성장을 하지 않았고 음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에 매출도 20년 이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제 영업이익도 4배 이상 이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최근 조정에서 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월봉상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제 7만 원을 확보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what I got. Ready or not. Ready or not. 새롭게 시작할 2025년 새해에는 수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세 분이 엄선한 새해 기대주 전해드릴 텐데요. 공개하기에 앞서서 새해 핵심주를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신호 포착, 5년치 일감 확보, 휴머노이드 시대에 온다. 자, 그렇다면 각 키워드에 숨겨진 종목들 만나볼까요? 먼저 5년치 일감 확보 키워드에 숨겨진 종목,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키워드만 봐도 이제 수조 곡간이 두둑한 것 같은데 김용구 대표님, LS 일렉트릭 투자 매력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AI 산업이 개화되면서
성장성이 이제 열려졌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갖다 촉발시키는 것이 전력 빅뱅이라고 표현을 해가는데 이제 이 기업은요 해상풍력이나 전력 케이블, 변압기 다채로운 수익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3,800조 원을 갖다가 굴리고 있는 미국의 운영사 캐피탈 그룹이 펀드에서 지금 한 5% 정도의 지분을 갖다 매집을 했거든요. 이 이유는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뻥튀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5% 지분을 갖다 매수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감 자체는 한 5년치 일감을 미리 다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 기본적으로 바탕이 될 거고 신규 수주 6,300억 정도 증설을 갖다 통해서 2027년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7천억 원으로 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좋은데 문제는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고점을 찍은 게 27만 4,500원인데 거기서부터 반토막인 13만 원에 저점을 찍어놓고 지금 상승 전환에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일봉상 WW 패턴 만들어놨고요.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해서 17만 원 라인을 갖다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대세 상승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쉬지도 않고 매일 매수를 해줍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 수급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도를 해도 이 종목만큼은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매 전략은 적정가 16만 원 선 전후부터 15만 원 사이에서는 1차, 조금 밀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2차 매수 줍줍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16만 5천 원, 17만 원이 단기 목표치이지만 제가 보는 수익 목표치는 18만 원, 단중기 목표치는 20만 원과 돌파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꼭 매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김진 대표님은 LS 일렉트를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시각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AI 전력 수요의 지속 증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등으로 인해서 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이 섹터를 유망 섹터로 보고 있으며 섹터 대표 중에 하나로 이 LS 일렉트릭이 6개월 이상 조정도 잘 받고 있어서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주가 상승 기대해 보고요. 이어서 또 다른 핵심주 키워드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 주인공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클로봇이네요. 휴머노이드 시대를 이끌 기대주로 클로봇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허인환 대표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신규 새내기 종목인데요. 클로봇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 스포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으로 범용 실내 자율주행 스포트웨어인 카멜레온을 확보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통합 관제 시스템인 이제 크롬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의 이제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역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첨단 전략 산업에 25조 5천억 원의 이제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제 바이오와 더불어서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좀 반복적인 이제 정책 모멘텀과 또 시장의 집중도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계약 공시 내용도 이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약 1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는 이제 리셀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국내 단독 판권까지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R 자료를 살펴봤을 때 최근 5년간의 회사 전체 매출액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 80% 이상으로 매우 가파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봤을 때 21년부터의 매출 비중도 이제 안내 서비스 비중이 좀 높았지만 23년부터는 이제 제조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수급이 제한적인 이런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좀 왼쪽에 매물대가 없는 신규 새내기가 섹터 상관없이 좀 탄력성을 보이는 시장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클로봇도 최근 이제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2달 가까이의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이번 주 이런 계약 공시 뉴스로 인해서 장대 양봉과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추세 전환의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서 이제 매집할 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8,100원부터 7,500원까지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로봇 섹터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 김용구 대표님은 클로봇 어떻게 보세요? 클로봇을 원래 보던 종목은 아닌데 예. 우리 저 로봇주 하면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신규 새내기인데 불구하고 낙폭과대됐다가 6,000원의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 6,000원의 바닥을 찍은 시점에서 대량 거래를 분출시켰다는 거는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시했던 목표치까지 상승하는 데는 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핵심주 키워드 급등 신호 포착에 숨겨진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TYM입니다. TYM 새해 급등이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TIM은요, 그 농슬라로 불리는 자율주행 기반 농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바닥권에서 급등 신호 포착,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4가지를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 후에 현재도 마이너스 60% 수준의 바닥권에 있고요. 이 바닥권에서 두 번째 그 차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되는 길목에서 단기 차트가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난 11월 추세 전환 과정에서 거래가 폭증하면서 강력한 수급이 포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재건 산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다음 주 시초가부터 3,900원 전후까지 1차 매수, 그리고 좀 더 밀리면 3,500원 전후까지 2차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300원 정도 이탈할 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리고 2차는 6,500원에서 7,000원 이상, 그 이상은요, 주가 상승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수익 보존가를 올려잡는 트레일링 스탑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TYM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한데 호연남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재 시장을 요약했을 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AI 반도체와 이제 전력 관련주의 그나마 수급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모멘텀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 트럼프 수혜 섹터가 계속 또 주목을 이어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놓치면 안 될 기대주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t's time for me to take it. I'm the boss right now, not gonna fake it. Now when you 올라갈 타이밍이 딱 혁신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선 아무래도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죠. 올해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뱀처럼 투자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 떨쳐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